자, 저는 오늘 펄어비스 하한가 45,100원 주식 선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이제 출시 하루 앞두고서 오늘 무려 하한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로는 하한가고 아직 주식으로는 마이너스 28.58%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하한가까지 이르게 된 이유, 사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지막 뭐가 남아있죠? 오늘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들,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들 최종적으로 비평가들이 얼마의 점수를 매기느냐, 거기에서 기대했던 점수보다 높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뉴스 같이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 체크해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뭐 사전 판매가 얼마나 된다, 사람들 기대감이 얼마나 높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어렵고 사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어렵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시리즈죠. 검은 사막 이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붉은 사막인데, 붉은 사막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원래 출시되기로 했던 것보다 더 미뤄졌죠. 이제 제작사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지금 발표를 얼마 앞두지 않고 사전 판매라든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스코어, 최근까지도 경쟁한 게 바이오 해저드예요. 게임을 잘 안 하는 분들도 명칭은 들어봤을 법한 그 대작 바이오 해저드 같은 게임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마지막 출시를 앞두고 남은 이벤트가 뭐였냐면 오늘 하한가까지 만들어버린 바로 메타스코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스코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비평가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 게임이 어떻다, 우리가 영화 이제 출시될 때 영화 비평가들이 이 영화는 뭐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 점수가 78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78점이 낮은 점수냐? 사실 70점만 넘어가도 긍정적이고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8점이 나왔다라는 부분, 사실은 뭐 워낙 차별화된 기술력을 많이 제공을 하겠다. 기술력, 뭐 이제 내가 형광등을 비췄을 때 빛의 굴절이라든가 내가 실시간 아바타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비치는 음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래픽 차원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몰입감을 많이 높이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 측면에서 높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메타스코어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80점 중후반 뭐 벌써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78점이 나와버리니까 기대감에 비해서 못 미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영화 콘텐츠 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 기업들, 우리가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주가가 쫙 올라가. 그러다가 막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한 번의 흐름을 기대했던 수급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펄어비스 최근까지 나왔던 이제 두 곳의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한 곳에서는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 매도해라. 언제? 게임 출시되는 3월 20일 직전에 매도해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시간이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만든다 하더라도 펄어비스에서 추 2년간 출시되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악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사막 기대감이 될 때 그냥 잘 들고 가서 싸게 사다가 게임 출시되기 직전에 다 팔아버려라. 이게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예요. 아무래도 게임 산업 자체가 워낙 둔화되고 있고 뭐 증권사별로 연구 인력들을 많이 줄이는 추세다 보니까 펄어비스를 커버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래야 되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마저 주가가 빠지긴 하고 이거 기대감은 과연 충족이 될까?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지금 하한가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년여간의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거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지금 펄어비스 들고 계신 분들 아마 펄어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영웅 본색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홍콩 느와르 영화 영웅 본색이 잘 되면 죽었던 주윤발을 살려냅니다. 그쵸? 죽었던 주윤발이 뭐 쌍둥이였다라는 설정으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붉은 사막 콘텐츠가 잘 된다라 그러면 2년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개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 모든 콘텐츠 산업이 마찬가지죠. 하나가 잘 되게 되면 그 다음 후속이 있는 거고 후속이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7부작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1편, 2편에서 폭망을 했어요. 그걸 7부까지 이어가는 제작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 맞다. 나쁘지 않다. 틀리지 않다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나올 즈음에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한 차례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그때 저가에 다시 받는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펄어비스의 47,000원에 대한 주가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거래소 5,770선, 코스닥 1,100선인 시기에 나온 주가 흐름과는 시장 레벨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2025년, 2024년, 2023년도에는 새로운 게임 개발이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반영이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막상 국내 게임들 정말 잘 나가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펄어비스 14만 5천원까지 움직였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업 이렇게까지 모처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사실 메타스코어 저거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네, 지금 뭐가 꼬여도 많이 꼬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주식을 언제 산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주식 선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주식 선물로 저 역시도 여기 보면 45,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주식 선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로 보유하기보다는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왜? 주식 선물은 주식보다 10배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0% 만회한다라 그러면 사실상 100%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더 흔들린다라고 그럴 때 리스크도 당연히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펄어비스를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갈 거고 여러분들에게 주식 대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주식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오늘 전체 매집 금액의 50% 정도를 매집을 하고 이후 불문하고 주식 선물은 하한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한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펄어비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어렵죠. 거기다가 오늘 종합주가에서 150포인트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0 정도 잡고 내일 만약에 한 차례 4만원 초반대까지 올해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다라 그러면 100까지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중기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6만원대 이상 1차 목표가 가져가고 전 나쁘게 안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 우리나라 게임들이 저 정도 이름으로 올린 게임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컨텐츠 중에는 단연 대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오늘 하한가까지 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려도 맞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꼬인 부분이다. 자, 저는 매수합니다.